자, 이제 개장 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네. 20분 남았는데 정혜민 차장님. 네. 수급을 좀 점검해 주셔야 될 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수급을 짚어봤습니다. 대형주를 앞에 좀 많이 얘기했던 네. 거는 아무래도 수급이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조금 주춤거린다. 이게 이제 주목할 뉴스인 것 같고. 네, 그렇죠. 일단 그 이번 주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습니다만 매매로 대응을 하신 분들은 오를 때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막 다 오르고 뭐 이번에 또 줄여요, 오를 때? 꼭지를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이제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신 분들은 이번 주에 어느 정도의 고점을 만드는지는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늘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개인 박스권 투자자들의 탈피를 수급을 통해 가지고 좀 할 수는 없을까요?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는 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미국은 예. 하이 레코드, 그러니까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은 뭐가 어떻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뭐 지표가 엇갈리고 미국의 이제 금리를 또 바라보는 입장도 있고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고 많이 있지만 실제 주가는 자꾸 오른단 말이죠. 근심과 걱정을 타고서 오르는 게 시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좀 달라져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동조화를 좀 해야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환율을 보시면 좀 힌트를 얻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미국이 다시 좀 신고가를 좀 세게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으로 다시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지난주 후반에 달러가 또 풀리더라고요. 네. 달러가 돌아가려다가 멈춰가지고 풀려서 다시 기어 나오길래. 다시 기어 나오는 쪽이 네. 한국, 대만입니다. 그렇죠. 왜 나올까요? 반도체를 사는 겁니다. 그러게요. 미국 저 달러 자산들도.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를 본다면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의 허용 한도를 이제 즉각 시행을 좀 하는 걸로 좀 나오면서 보유 가능한 비중 상한을 18.8%에서 19.8%. 이렇게 준비하라고 화면 정리된 게 있으니까 화면 네. 보시면서 1%포인트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데 뭐 얼마 안 되겠지 좀 하실 수 있지만 이게 8조 6천억 정도 됩니다. 대략. 상당히 많은 거죠. 1%의 그 쉽게 말하면 8조 정도의 금액을 덜 팔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만 얘기고 다른 연기금도 다 국민연금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효과를 봤을 때는 약 한 10조 정도의 어떤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의 이제 글로벌 흐름을 본다면 다른 이머징 마켓의 비중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보시면 달러 자산의 회귀가 조금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한국과 대만은 좀 점진적인 확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하락하는 구간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한 특징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루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그런 특징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 기조적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늘려가는 와중에 있었던 좀 이벤트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이 전략 자산에 한다는 게 미국에서 전략 자산의 계획은 1년, 3년, 5년을 두고 굉장히 심혈을 기해서 이제 그런 이제 조달에 대한 그런 이제 장기 플랜을 좀 가져가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셰일 오일이 나와서 이제 미국에서도 예전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늘 그 페르시아만의 항로 전단 하나 띄워놨잖아요. 그게 1년에 드는 비용이 40조에서 50조였거든요. 네. 그만큼 그 원유에 대해서 전략 자산화로 이제 인지를 하고 그거를 조달에 이제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미국에서는 전략 자산의 관리를 굉장히 면밀히 또 큰 비용을 줘가면서도 이제 확보를 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백악관에 삼성전자가 초대가 됐다라는 거는 그런 전략 자산화의 어떤 수급 문제에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시장에서는 또 이런 큰 흐름 외에는 또 이제 개인들의 또 각각의 또 이런 흐름들이 또 있었어요. 또 이 선거 이후에 이 또 정치 테마주가 또 한 축으로 좀 돌아가기 시작했고 가상화폐의 또 이 거래소들이 또 미국에 상장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또 이어지면서 강세 시각이 나오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돌아가고 있었고 그런 이제 편승 효과로 이어지는 쪽이 또 한 6조에서 8조 정도의 일일 거래 대금이 그쪽에 또 몰렸다 빠졌다 하는 그런 그림이 좀 계속해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본다 그러면 기관들은 매도에 있어서의 조금 속도를 낮추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은 좀 덜 파는 현상 그리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수는 빠른 속도의 상승보다는 적어도 뒤로 크게 물릴 리는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붙잡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가지고 뭐 가상화폐 관련돼서 또 상장 관련돼서 또 게임 이슈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그랩 이슈도 있고 뭐 암호화폐 거래소 쪽도 있고 정치 테마주도 있고 이런 쪽에서 또 한 축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오늘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배터리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불확실성을 풀어댔으니 아무래도 이제 오전장 뭐 오후까지 강세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셀 업체들에 대한 좀 편승 효과, 강세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저는 뭐 장비와 소재 쪽이 셀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갈 가능성이 높다. 또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종목으로 따지고 보면은 좀 특이한 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특이한가요? ETF를 또 갖고 와봤는데요. ETF? 예, 코덱스는 이제 삼성이 운용하는 이제 그 ETF 삼성투신운용에서 하는 건데요. 찾아보시면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ETF인데 이게 이제 25%는 TSMC, 25%는 삼성전자, 또 나머지는 또 한국, 또 대만 이런 쪽에 또 반도체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는 ETF여서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수치만 보고 들어가시기, 또 TSMC를 사고 싶은데 해외 주식을 하시기에는 조금 버겁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코덱스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라는 이 종목 ETF로 좀 우회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전략 중에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은 또 이런저런 이슈가 모여 있죠. SK 또 이제 지주사 SK입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한 5% 정도 올랐습니다만 SK IET 또 상장 이슈도 있고, 네. SK 이노베이션 이슈도 IET, 있고, SK IET죠. 네. 상장 이슈도 있고, SK 이노베이션 이슈도 있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또 지배 구조 변화에 대한 그런 이슈도 계속해서 지금 담고 있다 보니까 SK는 그냥 뭐 가져가신 분들이 이제 30만 원 한 중후반까지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해 보일 것 같고요. 소재 쪽은 원래 저는 SKC를 제일 좋아합니다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도 최근 들어 움직임이 조금 둔화됐는데 다시금 좀 반등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백악관 주제로 반도체 CEO 서밋이라는 주제로 이제 화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을 하게 되는데 안보 라인들이 동원이 되고, 네. 그 회의 참석의 리스트를 보니까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가 있고, 대만의 TSMC,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뭐 AT&T, 델 테크놀로지 이런 IT 기업들이 줄줄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경민 차장이 독특하게 오늘은 코덱스 뭐라고 했다고요?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라는 희한한 걸 다 들고 와가지고. 네. 창의성은 좋아요. 네. 네. 근데 독특하니까. TSMC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TSMC를 또 해외 주식하기엔 또 좀 이렇게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한국에 IT를 묶어가지고 네, 그냥. 그렇죠. 이런 쪽에 또 비메모리의 한 50%를 가지고 있는 네. 이제 TSMC와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ETF로도 우회를 해보실 만한 하다라고 좀 뭐 제가 뭐 세일즈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창의성이 좋아요. 네. 창의성. 이거 화면에 좀 내보내시면 코덱스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 이렇게 됩니까? 네네. 네,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하나 더 넣은 거죠. 네네. 오늘 두 개 다 봅니까? 지주사 SK 이렇게 좀 보는데요. 뭐야? SK도 넣어요? 예, SK 좀 3개 가져갔는데. 네, 잘렸는데? 아 그래요? 네. 화면에 없으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있는 거에서 집중하면은 들어갔어, 지금. 역시 저기 IT 네. 쪽을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오늘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네. 자, 이제 개장이 12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첫 번째 다뤄봤고요. 자, 이번엔 또 권재은 아나운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 상위 그리고 또 레포트 정리한 거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잠시 갔다 오도록 하죠. 네, 개장이 이제 5분, 6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경민 차장님, 우리가 지금 미북향을 향해서는 상당히 순항을 하는 거지만 네. 이게 한번 비틀어 보면은 중국이 고가계는 안 볼 것 같은데. 네, 중국이 지금 중국향으로 대변되는 기업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다른 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 이렇게 한 거 보면 사실 좀 심한 말로 하면 욕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중국의 최근에 그런 행태들을 그렇게 보면 욕을 하시면 안 되고. 네네. 뭐 혼자 있을 때. 네, 근데 네. 이제 불편한 것들. 냉정하게 좀 살펴보면 네. 중국 덕을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타야 네.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소비를 가지고 충분한 기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비 시장이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통적인 소비주 외에 뭐 게임 컨텐츠 이런 쪽에 좀 좋은 투자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테마주로는 또 미국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또 히토류 생산을 또 한 절반 줄여버렸더라고요. 오늘 네. 또 이제 테마주가 또 형성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조금 이제 시각을 넓혀보면 굉장히 의외지만 상관관계가 또 상해 시장하고 제약바이오하고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좀 희한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상해 증시하고 상해 증시와 또 제약바이오의 상관관계가 의외로 높습니다. 왜 그렇지? 예전에는 이 항생제 같은 게 이제 중국 마켓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가 꼭 항생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 그렇게 코릴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약간의 비슷한 이제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한두 번이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한 10번 중에 7, 8번이 약간 비슷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거니까 뭐 최근에 상해 증시도 나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엮었던 바이오의 강세 주간 뭐 이런 것도 연결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온 세계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좀 중국인데 역설적으로 네. 좀 기저 효과를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 전망치 GDP 성장률 전망치가 8.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GDP 나올 텐데. 네, 뭐 이제 또 전망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8%대 후반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수치를 어떻게 믿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들어내고 어떻게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조에 대해서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의를 안 가지셔도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예전만큼의 어떤 세계의 공장 뭐 이런 생산 거점으로서의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뭐 확연하게 뒤로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인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소비 증대로 수치적인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8%대 뭐 중후반을 충분히 찍어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중국 소비들이 지금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유지시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뭐 반도체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수나 수급 상황이 괜찮은데 이런 소비주까지 괜찮으면은 이번 주는 뭐 사실 전부 다 좀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테마로 아까 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히토류 생산량을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50%를 좀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과의 갈등 양상이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히토류 관련된 매번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뭐 그런 종목들, 유니온, 뭐 헤인,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테마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에서 오는 수치가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이게 딱 증명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해 증시가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 상해 증시가 나쁘지 않으려면 어쨌든 미국에서도 좀 할인율이 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구간보다는 좀 안정되어 있는 구간에서 상해 증시가 좀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상해 증시가 좀 안정을 보였고 거기에 과거 한 10번의 상승세에서 7, 8번의 같은 방향성을 보여줬었던 우리 바이오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약간 통계적인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마켓까지 연결을 지어서 본다면 네. 이번 주는 바이오도 좀 괜찮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거 쭉 연결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반도체 쪽이 괜찮을 거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게 나온다면 그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한두 종목이 올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도 좀 잡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던 바이오도 지금 바닥 대비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훈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고 이걸 뭐 가져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매로 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오를 때 줄이는 게 또 매매의 영역이다 보니까 매매를 하시는 분, 가져가시는 분,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훈훈한 분위기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으로는 뭐 필라홀딩스, FNF, 한국콜마, 네오이민텍, 앱클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던 네오이민텍 한번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은 네오이문텍. 네, 아까 앱클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그럼 네오이문텍은 약간 이거 애플론은 앞에 네, 얘기하셨고 네, 말씀을 약간 드렸었던 색깔 겁니다. 반전으로 네, 네. 집중도.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